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사항들은 구조동력학에 대한 개론, 전체적인 흐름, 이걸 총괄적으로 한번 이렇게 리뷰해 봤죠. 이번 시간부터는 저번 시간에 나타낸 것 같이 구조동력학 중에서 단자에도 구조물의 반응, 그 중에서 비감시의 자유진동계, 감시의 자유진동계, 조화중을 받는 감시, 비감시의 진동계, 일방하중을 받는 비감시의 구조물, 진동계가 되겠죠. 지진환을 받는 이런 구조물, 진동계,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리스판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챕터 1을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일단 단자유독의 리스판스입니다. 단적에다 구조물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일단. 이제 그 첫 번째로 챕터 1 합시다. 첫 번째로 비감시의 자유진동 구조계의 반응 리스판스. 방정식을 일단 쓰면 이렇게 됩니다. mx2.t 플러스 cx.t인데 요 c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c는 제로. 요게 이제 비감시가 되겠죠. 이제. 감시값이 제로입니다. 플러스 ky는 0. ky가 아니고 kxt가 됩니다. 질량이 되고 감시값이 되고 강성이 되고 요 조건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외력이 0이죠. 외력이 0이니까 단자에게 외력이 0이라는 말은 자유진동이란 말입니다. 외력이 0이라는 게 자유진동. 근데 가만히 있는 구조물이 진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초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초기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t가 제로일 때 시점이 되겠죠. t가 제로일 때 변이 x0은 x0를 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측할 수 있는 값, 알고 있는 값이 되겠죠. v0를 v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우리 초기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미분 방정식이 풀리고 초기 조건이 없으면 진동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1자유도가 이런 거라고 합시다. 이래서 좀 더 설명을 해야겠지만 구속돼 있고 K가 있고 질량이 있으면 땡겨 가지고 탁 나오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나올 때를 갖다 T를 제로라 보면 이때의 X0와 녹는 순간에 V0가 있겠죠. 밀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땡기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진동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미분 방정식은 보면 일단 선행 미분 방정식이고 이게 왜 선행이다 이런 거는 또 차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갈 길이 멀어서 선행이고 이게고 이게 두 번 미분한 거잖아요. 이게고 그 다음에 동차
호모지니어스 상수로 있잖아요. 상수에 있는 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뭐 비교하면 선행 대신 비선행이 될 거고, 뭐 일개가 나올 수도 있고, 동차 대신 비동차가 될 수도 있고, 상수 대신 함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럼 미분 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는 뭐냐? 미분 방정식의 해는 값이 아니고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xt는 x0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오메가 분의 v0 사인 오메가 t. 그때 오메가는 k 분의 m. 단위는 1초에 몇 라디안을 오느냐 해서 각속도가 됩니다. 원이 있으면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미 시간에 초에 몇 도를 돌았느냐? 시간으로 나누면 라디안입니다. 오메가가 됩니다. 이건 도를 안 쓰고 붙이면 라디안 값이죠. 360도가 2파이 라디안 값입니다. 요 x0하고 그 다음에 v0는 요 초기 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값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메가는 k분의 m이니까 여기서 k와 m이 나왔죠. 이거는 0이니까 당연히 자유도 방정식에서는 없어지겠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오메가를 주파수로 바꾸면 오메가를 k분의 m 단위는 자 1초에 몇 라디안을 회전했느냐 각속도의 개념이고, 그러면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 진동을 하느냐. 그래서 각도가 360도 돌아가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왔다가 갔다가. 그래서 1초에 몇 번 진동했냐를 갖다 프리퀀시로 했습니다. 프리퀀시 해가지고 뒤에 거 지압 뿌리고 주파수 해가지고 F라는 말을 씁니다. 프리퀀시는 이 오메가를 갖다가 2파이로 나온 겁니다. 결국은 1초에 2파이 라디안을 돌면 2파이를 나눴으니까 1초에 한 번 회전하는 꼴이 되겠죠. 자, 이거는 단위는 횟수 초당. 초당이라는 것보다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세크를 합시다. 단위 초에, 단위 시간에 왕복한 횟수.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가질 수 있죠. 그러면 한 번 왕복하는데 시간이 몇 분, 얼마나 걸리느냐. 한 번 왕복하는데. 그걸 우리는 주기라고 합니다. 요거는 당연히 주파수를 역으로 나누면 되겠죠. 요거는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뭐 F분의 1이니까 이 파일을 갖다가 오메가로 나누는 거 되겠죠. 이제 이거 오메가고 F고 둘 다 진동수 개념인데 단위가 틀리죠. 이 파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각 진동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진동수 각속도 개념은 각속도가 됩니다. 결국 원이 빙글빙글 도는 거나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이렇게 투영하면 결과는 같아요. 이게 다음 시간에 제가 뭐 설명드리겠지만 투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구조에서 우리가 이제 감시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죠? 감시를 우리가 댐핑 이렇게 해도 표현합니다. 감시 기호를 댐프라고 감시를 댐핑이라고 표현합니다.
감시를 일으키는 기후를 댐프라고도 표현해요. 댐프. 하는데 약간 이게 영국식 표현이고요. 미국 쪽에서는 이걸 쇼 충격이죠. 어브저브. 충격 흡수기 이런 의미로 씁니다. 그 단어적으로 보면 이게 조금 받아들이기 편하죠. 이게 이제 일본 쪽에서 발음이 좀 잘 안 되니까 쇼크 오브저브 하다 보면 쇼바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쇼바나 댐프나 결국은 뭐 마찰이든 뭐 유압이든 공기압이든 뭐 어쨌든 간에 힘의 개념으로 보면 충격을 흡수하는 거고요. 에너지의 개념으로 보면 에너지를 솟아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너지 솟아나고 힘 개념도 좀 넓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에너지 보정계에서 비보정계인 힘과 비보정력이 생겨서 에너지 소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뭐 공기장 소산이든 마찰 소산이든 뭐 그런 개념이에요. 감쇄, 댐프, 쇼크 오브저버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질량은 아실 거고요. 나중에 이게 또 중력 질량하고 관성 질량의 개념을 조금 구별하셔야 되는데, 지진 하중할 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성이야 뭐 늘 하시는 거니까. 변형에 대한 디포메이션에 대한 저항값이죠. 변형입니다. 변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아닌 변형에 대한 저항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1자유도 단자유도계 중에서 비감쇄 자유진동 자유진동한다는 것은 외력이 없고 초기 조건만 있는 걸 말하잖아요. 이런 걸 방정식을 세우면 뭐 이런 이게 동차 방정식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리스판스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요건 뭐 초기값이고 초기값이고 오메가도 결국은 이미 아는 값이고 있잖아요. n과 k가 있으니까 이렇게 리스판스가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진동하는 구조의 리스판스라는 거는 첫 번째 시간 함수란 거고 0초일 때의 변이가 어떻게 되고 1초일 때 변이가 어떻게 되고 2초일 때 변이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된 변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이 함수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구조동력학에서의 리스판스는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해 솔루션은 결국은 xt가 됩니다. 정의역을 t로 하고 시역을 x 변이로 하는 변이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xt를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함수를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x0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네. 미분하면 미분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미분한 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쓸 수도 되겠죠. dt분의 dt분의 dx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게 속도의 함수가 되겠죠. 그죠? t 함수.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dt의 제곱분의 d제곱 xt는 되면 결국 x2.t가 되니까 이거는 결국 가속도의 함수가 된단 말입니다. t. 자, 그래서 이 변이 함수만 넣으면 속도에 대한 시간 함수와 가속도에 대한 시간 함수는 결국 각각 한 번씩 더 미분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이 리스판스란 게 뭐냐? 결국은 xt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대한 변이 함수 그걸 한번 미분한 리스판스는 뭐냐? 진동계에서 리스판스란 거는 xt 리스판스는 뭐냐?
그다음 요걸 한번 미분하면 x 다트 t 결국은 dt분의 dxt가 되겠죠. 속도가 되겠죠. 속도. 그다음 또 한 번 미분한 2 다트 t가 되니까 dt 제곱분의 d 제곱 xt가 돼서 가속도의 시간에 대한 가속도 함수가 됩니다. 우리가 쓰는 거는 사실 뭐 세계다 리스판스인데, 그러니까 오메가별로 오메가를 갖다가 이렇게 변환시키면 주기가 되겠죠. 이렇게 오메가를 이렇게 변환시키면 주기가 되니까 각각의 주기에 따른 최대 응답, 변이 응답, 가속도 응답, 나중에 속도 응답, 가속도 응답, 이렇게 스펙트럼을 아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오메가로 써도 되는데 주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지고 이 세 개의 변이 응답이 있을 거고, 그걸 SD라고 합니다. 속도 SV, 가속도 응답 SA, 이런 스펙트럼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설계에 활용합니다. 이게 이제 탄성 응답 수대법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개괄적으로 단자유도계의 구조계의 반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보는 거니까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이거 끝나고 나면 또 구체적으로 하나 더 할 거니까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 감쇄가 되겠죠. 감쇄 자유진동 구조계의 리스판스.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방정식은 mx t 플러스 cx t 플러스 qxt는 0. 이것도 외력이 없으니까 초기 조건이 있겠죠. t는 0일 때 x0는 x0, v0는 v0. 초기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개의 초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리스판스가 xt가 나오겠죠. xt는 어떻게 나오냐? 2의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x0 코사인 오메가 dt, 댐핑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플러스 오메가 d분의 v0 코사인 x0 코사인 오메가가 되겠네요. 플러스 x0 코사인 오메가 사인 오메가 dt. 자, 여기서 이 코사인이라는 거는 뭐냐? 코사인이라는 거는 감쇄값, 크리티컬 감쇄값에 대한 감쇄값이 b. 그 다음에 오메가 d는 앞에 거하고 차이 나는 게 오메가 d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오메가 d로 바뀌고. 오메가 d는 원래 오메가 d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요걸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C 값은 우리가 아는 거니까 MKC는 안단 말입니다. 그럼 크리티컬 C는 뭐냐? 2M 오메가 2K입니다. 그러면 이 값만 알면 나머지는 다 연동돼서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CCR이 뭐냐? 임계 감쇄 값이라는데요. 이제 크리티컬이라고 표현하는데, 임계란 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계의 상태의 변화가 되는 값, 이걸 이제 임계값이랍니다. 이런 거 봅시다. 참고로 PCR 이런 거 강구조에서 배우잖아요. 임계하죠. 임계 자굴하중이라고 하죠. 임계 자굴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계란 말은, 이 크리티컬 임계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상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럼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바뀌느냐? 이건 하중이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기둥일 때는 쉽게 하면 LK의 제곱 파이 제곱 EI 하잖아요. 그지? 이거는 람다이 제곱 파이 제곱이 이렇게 되는데 이 최장비가 되고,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뺏기냐, 스테이블한 상태에서 언스테이블한 상태로 이렇게 변하는 요 경계를 갖다 우리는 하중의 경계값을 인계하중이라고, 응력의 경계값을 응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어떤 배로 친다면 어디까지 기울으면 다시 복원이 되는데 일정 기울음 값 이상이 돼버리면 복원이 안 되고 넘어가더란 말입니다. 기둥을 치면 이렇게 중심력을 넣었는데 이렇게 휘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자국이 일어나는데, 버클링이 일어나는데, 어디까지는 버클링이 와서 이 하중을 나와도 원래로 돌아오는데 일정 하중을 넣으면 기둥이 파괴되는 거고 자국이 안 잡고 주저앉아 버리더란 말입니다. 이게 온도로 보면 이렇게 있으면 물인 상태에서 100도가 되니까 이렇게 기체가 돼버리고 이쪽에는 액체가 되버리는 인계 온도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인계란 말은 뭘 의미하냐,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계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CCR이라는 거는 댐핑의 임계값인데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하는 걸 의미하냐면, 어떤 인계 감쇄값을 가질 때 임의의 감쇄값에서 그 감쇄값보다 크면 진동을 하고 작으면 진동을 하지 않는 요 개가 있다면, 요 진동계가 임의의 감쇄값을 넘어버리면 아예 진동을 하지 않습니다. 공기저항이 너무 크거나 이게 물속에 있어 가지고 유압저항이 너무 크고 소압저항이 너무 크면 아예 진동을 안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진동과 진동하지 않는 개의 경계값이 인계감쇄값이 됩니다. 여기 왜 이렇게 됐는가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증명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그럼 감쇄비는 뭐냐? 요 값에 대한 현재 시스템계가 가지고 있는 감쇄값이 되겠습니다. 건축 구조물은 이걸 0.05% 감쇄값을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건축 구조물은 5% 감쇄로 해가지고 구조물 해석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감쇄비는 이렇게 더하면 되고, 이제 감쇄가 댐핑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공기저항이 또 일종의 감쇄입니다. 이게 감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진동하는 속도가 아무래도 좀 각 속도가 좀 늦어지겠죠. 이렇게 뭐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상태는 이렇게 되고,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화하중을 받는 감쇄, 비감쇄 구조물의 리스폰스. 일단 비감쇄부터 하면 mx2.t 플러스 ks, c는 0이니까 자, 조화하중을 받으니까 하중이 이렇게 사인 함수의 형태로 나옵니다. 자, 요게 이 오메가가 가진 주파수. 자, 이렇게 m과 k가 있으면 오메가 루트 k분의 m은 그냥 자동적으로 계산됩니다. 이게 고유 주파수. 자, 요 R로 써서 요걸
주파수, 감쇄비가 아니라 주파수비가 되겠죠. 감쇄비는 그 사이고, 여기 주파수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자유진동에서는 그 자유진동에서는 요게 0이었죠. 앞 페이지에서. 이게 0이었습니다. 요 0인 조건 대신에 초기 조건이 나왔었죠. t는 0일 때 초기 변이와 초기 속도가 나왔는데, 이제 초기 조건 놓고 이런 하중이 이제 이렇게 이 시스템, 구조 시스템이 n과 k를 가진 시스템에 이렇게 조와 하중이 가진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 이럴 때 xt가 어떻게 되느냐. x0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오메가분의 v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이 제곱분의 r 곱하기 델 st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 곱하기 델 st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요까지를 호모제니어스 리스판스, 파티큘러 리스판스였고, 일시에 그 다음에 스테이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 뭐 사실 앞에 게 연결되는 거니까 요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건데, 여기 어떻게 해서 되는 과정은 제가 또 별도로 3챕터 때 설명하기로 하고, 요 해는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크게 시스템의 리스판스에 영향은 못 미칩니다. 이 해는 그게 뭐죠? 주 영향을 미치는 건 이거예요. 이게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이 R이 1이 되면 고유주파수와 가진주파수가 거의 같은 값이 1이 된 편이면 요게 거의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거는 무한대가 돼버리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스타틱이란 거는, 델 ST라는 거는 결국은, 이때 ST는 스타틱입니다. 델 스타틱이라는 거는 정적으로 구조물이 진동계가 아니고 정적 계일 때의 변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강성만 나는 거죠. 요 힘을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 힘, 요 F를 갖다가 강성으로 나는 값입니다. 요 정적 변이에다가 이걸 곱한 값이 동적 변인데, 이게 같아버리면 변이가 무한대가 되면 요 현상을 우리는 공진이라고 합니다. 자,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런 K가 있고 요런 M이 있는데, 이게 초기 조건만 가지고 놔뒀다가 이렇게 당겼다가 놔버리면 이런 고유값으로 진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오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각진동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각진수하고 동일한 오메가로 있지 않습니까? 파이로 매력을 끊임없이 이렇게 넣으면 이거는 진폭이 이렇게 무한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 이해가 안 되면 요거는 요 3장 최대 별도로 설명할 거니까 그때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래서 C 값이 들어가면 x2.t 플러스 cx.t 플러스 kxt 해가지고 조화가진이 이렇게 되면
여기는 여기 없는 식에다 요 C가 하나 들어갔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C가 하나 들어갔단 말입니다. 여기의 리스판스 XT는, 이 마이너스 그 사이 오메가 T, C1, C1 코사인 오메가 DT, C2 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1 마이너스 R 제곱을 갖다가 제곱한 거에 이 그 사이 R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에 여기에 1 곱하기 델 ST 곱하기 사인 가진 주파수의 t에다가 위상차가 생깁니다. 이렇게 돼요. 요 C1과 C2는 조금 복잡한 수학 과정을 거쳐서 구하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 요 값이 있다는 거는 요 초기 조건이 있다는 거니까 그건 뭐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식 때문에. 요 식에서 앞에 식에서 공긴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여기에서는 요 값이 나와요. 이 식도 마찬가지로 요 식은 전체적의 구조물의 리스판스에 크게 큰 이렇게 역할을 못합니다. 일시이기 때문에 못하고 결국은 X 파티큘러 T 스타디 스테이트 솔루션이 크게 역할을 하는데 요 값을 우리는 동적 정폭계수 다이나믹 앰플리투드 팩터라고 합니다. 이제 이걸 만약 빼버리면 요것만 남잖아요. 뭐 사인의 최대값이 당연히 1이니까 그 결국은 최대 변이는 델 ST가 되잖아요. 당연히 델 S는 F5분의 K가 될 거니까 여기에다가 요 값을 곱하면 동적 최대 변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앞식하고 이 식하고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 요거는 가진 주파수와 그 고유 주파수 값이 일치해버리면 그냥 공진해버리죠. 이렇게 변이가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요 커사이라는 감쇄값이 있습니다. 요게 발산을 해도 요 감쇄가 있으면 발산을 이게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동을 해가지고 변이가 커지려고 하는데 감쇄비가 클수록 감쇄값이 클수록 진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발산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구조물을 해석할 때는 정적 해석을 간단히 해가지고 그 건물이 동적 거동을 파악할 때는 요 동적 정폭 계수를 갖다가 구해가지고 좀 약산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요 감쇄비나 또는 감쇄값이든 감쇄비든 요게 구조물의 동적 변이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요 값을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소샤라든지 감쇄값을 또 추정할 수 있어요. 시스템의 감쇄값을 추정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뭘 하냐면 자유진동을 했고 그 다음에 조화가진을 했고 앞에 그 4분 이제 4분을 더했습니다. 4분. 그럼 임의의 하중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mx2.t 플러스 c.t 플러스 kxt는 ft라는 아주 랜덤한 이런 랜덤 포스를 주죠. t를 갖다가 정의역으로 하는 t를 변수로 하는 타임을 변수로 하는 뭐 이게 뭐 이 외력이 뭐 이렇게 톱니바뀔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뭐 랜덤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사인일 수도 있을 거고 뭐 지수함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경우의 수는 뭐 이게 무궁무진하겠죠. 그래서 하중을 아주 일반화해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방식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게 디아밀 척분법을 사용해서 인터그레이션해서 반원을 갖다가 이렇게 축적해서 인터그레이션 합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 xt는 2의 코사인 오메가 t x0 코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오메가 d분의 v0
x0 코사인 오메가 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요게 이제 m 오메가 d분의 1 0부터 적분합니다. 2a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타워 f 타워 ft가 f 타워 사인 오메가 d t 마이너스 타워 d 타워. 만약에 이제 2초 때 이 반응을 알고 싶으시면 딱 2초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초를 2초 넣고 2초까지의 반응을 적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위 충격량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단위 임펄스 유니트 임펄스라는 컨셉을 도입해 가지고 충격량과 운동량의 개념으로 충격량을 무차원화 해 가지고 좀 수학적인 테크닉을 쓰겠어 일반 하중에 대한 진동계의 리스판스를 구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 챕터를 가지고 이렇게 좀 공부하게 될 거니까. 마지막에 5번. 그럼 이 하중 중에서 임의 하중 중에서 뭘 지진 하중으로 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 진동계가 뭐 모타의 하중을 받고 이런 거는 우리가 뭐 그러면 기계 하시는 분들이 하겠죠. 우리는 지진 하중이 핵심이니까. 지진 하중을 받을 때는 이 진동계의 리스판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4번까지 쭉 온 거는 결국 5분을 위해서 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방정식은 m 요때는 x가 u 상대변이었습니다. 상대변이의 가속도 플러스 c u 닷 t 플러스 k u t는 마이너스 m x 베이스 2 닷 t. 요게 시간을 변수로 하는 지반 가속도. 뭐 인공 지진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자연 지진에 대한 지반 가속입니다. 변이를 두 번 미분한 거니까 시간에서. 이 베이스는 뭐 지반을 나타내겠죠. 여기서 U라는 상대 변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B라는 지반 가속이 나오고 요때는 요는 그냥 X라는 걸 썼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 절대 변이를 썼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상대 변이에 의한 상대 변이란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반 가속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하는 강의는 전반적인 전체를 설명한 거니까 이렇게 전체를 한번 싹 리뷰하시고 이제 챕터별로 하나씩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 조금 변형하면 m으로 양변을 나누면 m분의 c u 닷 t 플러스 k u t 마이너스 m을 나누면 1이 되겠죠. x 마이너스가 되고 베이스 2 닷 t 이렇게 되고 이걸 다시 정리하면 u2 닷 t 플러스 2 코사인 오메가 u 닷 t 플러스 오메가 제곱 ut는 마이너스 x 베이스 2 닷 t 이런 식이 나옵니다. 요게 나중에 일레스틱 리스판스 스펙트럼의 이퀘이션 방정식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뭐 스펙트럼은 알다시피 SD, SV, SE 되겠죠. 뭐에 대해서? 다 주기 T에 대해서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리스판스는 결국 또 어떻게 되느냐? 뭐 당연히 앞에 거 이거 내려오겠죠. x0 2의 마이너스 이게 진동을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진할 때는 뭐 진동하고 있는 상태가 대부분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냥 리스판스 정지된 상태에서 지방 가속이 지진이 일어났다. 그럼 이게 m이 없으니까 오메가 d분의 1 마이너스 2의
0부터 t의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타고 x 베이스 마이너스가 붙겠네요. 앞에 있으니까 t 플러스 사인 오메가 d t 마이너스 타고 t 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1자유도계에서 그 지진 하중에 대한 반응식이고요. 자, 오늘 뭐 이렇게 설명드린 걸 조금 정리하면, 축소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5%. 여기 단자유도의 구조물 반응에 대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비감시 자유중동계 구조경의 반응, 그래서 이제 방정식을 세우고 리스판스, 베니 리스판스, 디스플레이스 리스판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감시의 자유진동계, 그 다음에 조화하중을 받을 때의 비감시, 그 다음에 일반하중을 받을 때, 그 다음에 이 4분은 일반하중이 되겠죠. 일반하중. 자, 5분은 지진하중. 그 다음에 3분은 조화하중. 당연히 1번하고 2번은 그냥 뭐 하중이 없고 축이 조금 있는 경우겠죠. 요게 이제 단자적 이스판스의 전체 개괄적인 설명입니다. 요걸 하나하나 이제 공부하면서 설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리스판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국은 XT라고 설명했잖아요. 이 자유도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좀 설명을 안 했는데, 다음 시간은 이 자유도와 대해서 설명하고, 요 방정식이 거의 스타트잖아, 지금 이게요. 요 방정식이. mx2.t 플러스 kxt는 제로라는 요 방정식이 이 구조동력학의 거의 뭐 반 이상을 차지한다 해야 되나? 하여튼 스타트에 이게 요 방정식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 방정식을 유도하는 그 방식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가상일 요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달랑벨의 원리 프린시팔, 라그랑제 프린시팔, 해밀턴 이퀘이션,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증명하는데, 뭐 책에서는 이 방식을 제일 많이 써요. 이렇게 달랑벨의 원리를 통한 그 동적 평행의 이론으로 이 설명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가상일 버추얼 워크나 라그랑제 이퀘이션이나 해밀턴 이퀘이션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다 나중에 변분하고 연결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오늘 전체적인 개괄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비감시 자유중장 구조계의 방정식의 유도, 뭐 가상의 원리든 달랑벨의 원리든 라그랑제의 원리든 해밀턴의 원리든 하고, 그 다음에 이 자유도가 과연 뭘 의미하는가, 이 자유도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또 다음 챕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